world needs electricity. From putting the kettle on to powering entire cities, electricity is something we cannot live without. But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means we have to reduce our reliance on fossil fuels. So as we move towards a low-carbon economy, where should our electricity come from? Part of the answer is sustainable biomass. 학술적인 의미는 그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중량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다가 이야기하는 바이오매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로부터 유래된 유기물을 의미를 하고요. 사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바이오매스들을 활용이 가능합니다. 목재는 사실 인류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한 에너지입니다. 화석 연료가 개발이 되면서 훨씬 더 높은 열량과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열을 공급할 수 있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제 목재를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들은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최근에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목재 펠렛이 이제 재조명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제재소에서 원목을 가공하고 남은 목재 부산물이라든지 톱밥, 대패밥 등을 가지고서 만드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고요. 나뭇가지라든지 기존의 목재 산업에서 이용하지 않던 산림에 버려지고 있던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제 자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을 하게 됐고요. 기존에 벌목을 하고 산지에 남겨진 나뭇가지라든지 아니면 산불 피해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재생에너지로서 활용하는 정책을 피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벌목이 많이 일어나는 국가에서도 벌목을 하고 나면 원목만 사용을 하고 나뭇가지라든가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잡목들은 벌목 산지에서 직접 그냥 불태워버리고 자원으로 다 이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그걸 국내에서는 기술 개발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린 게 세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 좀 환경 단체에서 사실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이쪽 산업을 바라보는 걸 잘 알고 있고요. 다만 국내 산림은 과거에 허허 벌판일 때서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굉장히 좋은 산림을 가꾸었고, 산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나무가 이제 민둥산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그 산림의 나무들을 자세하게 보시면 그 부피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지 못하고 전부 다 이쑤시개나 젓가락처럼 굉장히 길쭉한 형태로 햇빛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그 나무들끼리의 경쟁을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벌채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지 부분을 펠렛 공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펠렛 공장들이 생기기 전에는 가지가 나오면 산에다 그냥 줄 맞춰서 조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방치를 해놨었는데, 나무도 사람처럼 수명이 있어서 일정 수명이 지나면 벌채를 하고 다시 어린 나무로 다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청 법상 소나무는 40년 이상, 참나무류는 25년 이상, 낙엽송은 30년 이상 수령이 지난 것들만 벌채를 하고 있어요. 뿌리들은 제거를 하게 되면 산이 너무 황폐화돼가지고 제거를 안 하고 이제 그 뿌리 없는 면적에다만 새로운 어린 나무를 싣고 있어요. 조림은 이제 묘목이 좀 어려가지고 아직 멀리서 보기에는 산이 벌채를 하고 나무를 안 심은 것처럼 보이지만 3년에서 4년만 크면 성인들 키보다는 더 큽니다. 농사 짓는 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사도 보면은 파종을 하고 풀 제거를 해주고 약도 주고 나중에 수확을 하는 것처럼 농업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나무에서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자연충병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거를 해서 파쇄하는 과정을 거쳐서 펠렛 공장이라든지 이런 사용처 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됐을 때가 문제지 관리가 되면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983년도에 이 저탄장이 설립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석탄산업 중흥기 때는
그런 역할을 그 연탄을 수급 조절하는 그런 그 중요한 어떤 그 장소였죠. 93년도에 이 대한석탄공사 한백강업소가 폐강을 하고 가행 탄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이 저탄장이 유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다 생각해서 탄소 중립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또 이 지금 그린 뉴딜 정책 뭐 이런 부분들 환경에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면 그래도 큰 소리보다는 뭔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자신이 성장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서 다시 재연소를 통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다 탄소 중립을 다 인정을 받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과 관련해서는 넉스, 석스, 미세먼지가 있는데요. 장작이라든지 이러한 그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걸 아궁이에서 지핌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해왔었는데요. 아마 과거에 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에너지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장작을 한꺼번에 넣어놓고 굉장히 뜨거운 방에 있다가 새벽이 되면 다 식어가지고서 자동 공급이 되지 않고 목재 펠렛은 그러한 불편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가장 표준화되어 있고 가장 일반화되어 있는 방식으로다가 진화를 한 게 목재 펠렛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연 상태의 나무를 수분을 다 건조시키고 안정적으로다가 일정한 속도로다가 표준적으로다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연소라는 과정이 결국은 이제 탈 수 있는 물질과 공기가 만나서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CO2하고 H2O가 배출이 되는 것이고요.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불완전 연소를 시키고 그랬을 경우엔 열량도 더 적게 나올 뿐더러 대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직도 농업 부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축산 분유 또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매스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국내에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